2023년 7월 27일 현재 녹화가 진행 중인 오늘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 북한은 무장장비 전시회 2023에 이어서 계획되어 있던 열병식을 야간인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이 공개되는 시점에는 보도사진과 영상이 같이 배포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영상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공개되었던 북한의 S-400급 지대공 미사일, 레이저 유도무기, 북한 전차의 능동방어체계 같은 다수의 무기체계에 대한 추가 첩보가 확인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피곤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좋게 생각해보면 현재의 북한 위협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 동안은 북한 군사위협 컨텐츠인 최고전원 가라사대, 북한 무장장비 전시회 2023과 전승절 70주기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무기체계 위협을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정찰용 무인기로 추정되는 북한판 글로벌 호크와 남한도 개발이 지연되어서 아직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리퍼급 중고고도 무인공격 정찰기를 북한이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정황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유성여부의 밀리터리 팩트체크이고 저는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성엽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지난 23년 6월 6일과 6월 14일에 두 종류의 북한 무인기를 촬영한 위성 영상을 차례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6월 3일 북한 지역 비행장 한 곳에서 촬영된 플래닛랩스 위성 영상에서 불상의 날개 길이 20m급 추정 중고고도 무인기가 먼저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6월 14일에 플래닛랩스 위성 영상에서 불상의 날개 길이 35m급 추정 고고도 무인기가 연이어서 확인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실비행 영상이 북한 공개보도에서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가능성을 두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방송 나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북한이 보란듯이 저 위성 영상에서 확인된 무인기 두 종류를 오늘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조중TV에서 공개된 무인기 영상을 좀 같이 볼게요. 전시회장 전경에서 조선인민공군 마크를 붙인 무인기 두 종류가 일단 확인이 됩니다. 리퍼급으로 추정되는 중고고도 무인기에는 각 날개 하단에 두 종류의 무장을 5발씩 달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생긴 것 보시면 두 무인기 모두 글로벌 호크나 MQ-9 리퍼를 쏙 빼닮았습니다. 이거 그냥 목업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전시회장 내 입간판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불상 고고도 무인기가 비행하는 사진이 일단 확인이 되고 이 비행을 지켜보고 있는 김정은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같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비행 영상도 한 개 공개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목업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쇼이구 장관이랑 김정은이 이 고고도 무인기를 둘러볼 때 기체 하단에서 합성계구 레이더로 추정되는 정찰 임무 장비가 먼저 확인이 되는데 정확한 성능이나 그 수준은 확인할 방법이 일단은 없고요. 이런 의심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첨단 장비를 북한이 개발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충분히 그런 의심을 가지실 수는 있는데 최근 북한에서 등장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무기체계들과 그 수준을 놓고 볼 때는 요즘 확실하게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사 합성계구 레이더 영상 예시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의 영상을 수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NK뉴스에서 사 위성 영상을 수집을 해서 제시를 한 사례이고요. 참 보기 불편한 이런 영상이긴 한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 영상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계속 보시면 쇼이구와 김정은이 함께 계속 있는 것은 김정은이 이 전시회장의 물건을 러시아에 한번 팔아보겠다 이런 세일즈 측면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기술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더 넓게 보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파키스탄이 군사기술 측면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기술을 서로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협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같은 경우는 북한이 개발을 한다고 한들 전쟁 나면 우리가 그냥 바로 떨어뜨려 버리면 돼요. 그냥 격추해버리면 되니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하지만 MQ-9 리퍼처럼 생긴 저 중고고도 무인기는 위협의 양상이 좀 달라요. 좀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 위성통신 장비, LOS 통신 장비, 그리고 활공형 유도폭탄, 전자광학 장비, 레이저 표적지시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상황
상황이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은 확실해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좌측을 보게 되면은 터렛형의 전자광학 레이저 표적지 시기가 있어서 레이저 유도 무기를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사진을 좀 확대를 해보면 렌즈도 3가지 종류가 적용이 되어서 광시야각, 협시야각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레이저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유도 무기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날개 하단에 보시게 되면 무장이 2종류가 확인이 되는데 날개 하단에서 무장도 2종류가 식별이 되고 그리고 화기 접점이라고 부르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장소, 위치들도 3곳이 확인이 됩니다. 이 화기 접점 3곳에는 헬파이어급 레이저 유도 무기 12발이나 아니면 250파운드급으로 추정되는 활공형 유도 폭탄 6발을 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전시회장에서는 헬파이어급 레이저 유도 무기 8발과 활공형 유도 폭탄 2발을 장착을 하고 있는 것이 식별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활공형 유도 폭탄을 개발했을 때 참고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미국의 SDB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MQ-9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중국 고도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고도를 굉장히 높게 4만에서 6만 피트까지 높여서 운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활공형 유도폭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얼마나 높은 고도에서 운용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거리가 늘어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SDB가 40나티컬 마일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할 때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활공형 유도폭탄도 비슷한 사거리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무인기가 DMZ를 넘지 않은 위치에서 충분히 이 무장을 떨어뜨려서 DMZ를 넘겨서 우리를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평시라고 하더라도 휴전선 이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무인기를 우리가 무단으로 격추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형태의 활공형 유도폭탄들을 우리 쪽으로 넘겨서 떨어뜨린다라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는 분명히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협이 될 수 있고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국 고도 무인기도 구라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김정은의 비공개 현지지도 영상이 이번 전시회장 입간판에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추정 고고도 무인기하고 마찬가지로 추정 중고고도 무인기도 비행 영상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행하는 영상이 아니라 추정 레이저 유도 무기 2발을 연사하는 영상이 같이 나왔어요. 설마 이 영상이 조작이 아니겠지 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무래도 상당한 수준의 시험 비행 활동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이 순항하고 있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보여주는 공개 첩보라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 미사일 태를 경멸을 하려면 이동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표적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장기 채공형 무인공격기라는 이 카테고리는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라는 신념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백날 쏴봐야 이동하는 표적 때릴 수가 없고 뭐 전략핵 탄두를 쓰지 않는 이상에는 이동 표적을 상대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역 시절에 제가 임무 수행할 때 제일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전력이 사실 MQ-9 리퍼였어요. 항공우주 선진국인 영국이랑 프랑스도 미제 리퍼 다 사다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없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2000년대 초반에 카이다 정책 연구를 통해서 중고고도 무인기 분야는 기술 장벽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특정 연구 관료 기관에서 중고고도 무인기를 독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버렸어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그 기관이 20년째 허송세월을 하고 계신 거고 지금까지도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년째 허송세월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북한한테 따라잡힌 꼴이 돼버렸어요. 진짜 사람 돌아버릴 일이죠. 정말 혈압 잡히는 일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분야에서 너무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터보프로의 중고고도 무인기 시장이 개화를 하다 못해서 위협 환경이 변화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플랫폼이 필요 없어라고 판단하는 시기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사양산업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데 나라에서 녹을 받아먹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 최소한의 양심이 왜 지켜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양심을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북한에게조차 뒤처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기분 안 좋아요. 더러워요. 기분 아주 더러워요. 아주 그냥 진짜 더러워. 알림 및 경고문. 본 국방교육방송
콘텐츠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들의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지키고 민주 사회 구현에 필요한 뼈와 살이 되는 국방교육을 실현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부국강병을 이룩함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국뽕은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깨어나세요. 용사여. 본 국방교육방송 컨텐츠를 시청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불안, 과대망상, 인성변화, 귀차니즘, 대인기피, 왕따, 식욕 감퇴, 관육부진, 성적 하락, 가정불화, 업무 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적응 등등에 대하여 본 컨텐츠 제작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하긴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터 양심 찾았어요. 양심이 없는 나라인데.